앞쪽에 질문 좀 해봐. 2회차. 210. 210? 210. 200. 10. 222. 222. 209. 209. 230. 230. 27. 220. 28. 220. 응? 220. 이것도 받아주면 되나요? 뒤쪽에 2회차에서 질문해봐요. 2학 정리는 항상 숙제할 때마다 이론 정리하고 그거 다시 다 외우시면서 해야 된다. 자꾸 자꾸 안 하면 못해요. 몇 번? 358. 364. 365. 368. 367. 370. 372. 69. 연습 되나요? 꼼꼼하게 잘 들어주세요. 자기가 맞았더라도 지금 질문 내용 훑어봤는데 맞은 것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2명 정도를 제외하고 틀린 개수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어봐. 이 정도 하면 아마 수업시간 거의 다 아마 한 3분의 2는 최소한 숙제할 것 같아. 틀린 거 정리하면서 개별 첨삭 좀 하고 그래도 안 끝나시는 분은 좀 남아서 더 하고 일단 숙제는 미리 알려드리면 이제 뭐 숙제는 당연히 뭐예요? 3회차. 네, 조금씩 이제 3회차입니다. 3회차 하시면 이제 교재가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데 난이도가 3회차가 좀 제일 어려우니까 3회차 풀기 전에 여기 2회차까지 자기가 틀렸던 것들 좀 정리 좀 하고 나서 3회차를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시간에 3회차 풀리니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니네 화풍 색색 받은 거 다 갖고 있지? 네. 그게 화풍 기출 문제. 네. 화풍 기출책. 네. 여기 확률과 통계도 한 6개 학교 정도 저기 수험처럼 기출책이 나와 있는데 이거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신 분은 들어봐. 안 받으신 분은 좀 까먹으려나? 어쨌든 다음 시간에 받아도 되긴 되는데 일단 미리 좀 다들 받아놨거든? 이거 이따가 끝나고 저기 가면서 받든가 그래서 아니면 다음 시간에 와서 받든가 그죠?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아마 끝나고 이따가 받아보세요. 3회차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세책 가지고 이제 테스트 보시고 좀 기초적인 거 까먹지 않게끔 내가 별도로 프린트 좀 만들어서 같이 좀 병행하면서 내용 좀 다시 한 번씩 좀 챙겨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제일 빠른 번호가 몇 번이냐? 209번이요? 209번부터 갑시다. 민주야 이거 보내줄 테니까 잘 들어야 된다. 209번이 몇 페이지인가요? 63페이지 209번인데 뭐 전에 했던 아이들 그냥 자세하게 다시 해드릴 테니까 정리를 좀 꼼꼼히 하시고 혹시나 정말 자기가 완벽하게 너무 잘 아는 거라 듣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3회차를 잠깐 풀거나 아니면 다른 거 고칠 거 잠깐 고치고 계시면 됩니다. 포밍은 그냥 한 번씩 다 들어 알겠죠? 자 갑니다. 0, 1, 2, 3이라는 4개의 숫자가 있어요. 0, 1, 2, 3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거 중복 밑줄 차이절 몇 자리? 4자리 만드는데 누구보다 큰 자연수? 1300보다 큰 자연수. 그럼 생각을 해봐. 1300보다 큰 자연수가 많아? 아니면 걔보다 작은 자연수가 많아? 큰 게 많잖아. 그럼 많은 걸 직접 따지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걔보다 큰 거의 반대는 같거나 작은 거야.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부터 일단 구할게요.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4자리수 만드는데
0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죠. 여기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 빼고 들어가야 돼? 1, 2, 3 몇 개 가능해요? 3개. 그 다음부터 어차피 중복 허락이니까 하나당 몇 개씩 들어갈 수 있어? 4개씩이니까 4의 몇 제곱? 여기 전체에서 이제 빼자는 얘기 아시겠어요? 반대를. 반대 경우는 뭐예요? 거기 주어진 숫자에 누구보다? 1300보다 누구보다 같거나 뭐한 경우 작은 경우를 빼자 이겁니다. 근데 앞자리가 1로 시작해야 되니까 몇 개 없어. 그럼 130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는 일단은 맨 앞에가 얼마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 4자리니까 1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1300보다 작은 애 일단은 110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맞지? 이해돼요? 1100으로 시작하는 애들.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얼마부터 출발하는데? 1, 0으로 출발하는 애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 0으로 출발하는 애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130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씩 가능해요? 4개씩 가능하니까 4의 제곱계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로 출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2로 출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3으로 출발하는 애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얘니까 얘 몇 개 추가? 1개 추가해서 여기에서 이거 싹 더한 걸 빼면 된다 이겁니다. 맞지? 그게 오히려 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적어도나 라는 말이 없더라도 여사건이 좀 편하겠다 싶으시면 여사건을 좀 쓰시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0번, 211번, 212번까지 쭈르륵 나오니까 2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이겠어. 그거는 그 멘트에다가 좀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쳐놓고 요거 푸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점수를 따야 되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좀 좋습니다. X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1, 2, 3, 4, 5, 5개가 있고 Y에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A, B, C 3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얘네들이 다 화살표를 다 받아줘야 된다 이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그럼 요거 문제 전에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정의역이 1에서 5까지 5개 있잖아. 이걸 얘네들한테 화살표를 보내주기 위해서 몇 개의 조로 나누라고 그랬지? 3개 조로 나누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1 하나, 2 하나, 나머지 뭉탱이 3개 뭐 이렇게. 그럼 요 세 뭉탱이를 얘네들한테 배열을 해서 뿌려버리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으니까 정의역을 몇 개 조로 나누라고? 3개 조로 나눠서 각각의 조마다 하나씩 배열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내가 지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고1 때 배운 뭐라고 그랬죠? 고1 때 배운 조 나누기가 좀 들어가시는 문제라고 했잖아. 조 나누기. 그럼 얘를 3개의 조로 나누셔야 돼. 몇 개의 조로 나누셔야 된다고? 그 3개 조를 하나씩 화살표를 매칭을 해주면 되니까. 경민이 돼요? 그럼 3개 조로 나눌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는 직접 나눠서 가셔야지. 어떤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한 명, 몇 명, 3명 이렇게 해서 3개 조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세요? 한 명, 2명, 2명 이렇게 하면 예전에 풍기 기억이 남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럼 일단 이렇게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5명 중에 몇 명 뽑아? 하나 뽑고 남은 4 중에서 또 하나 뽑고 남은 3 중에서 3개 다 뽑으면 되겠죠? 주의사항 뭐죠? 그렇지. 2팩분의 1 하셔야지. 명수가 똑같은 애가 2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조를 나눴어. 그러면 하나하나 서로 다른 세 뭉탱이가 나왔네. 그 애들 얘네들한테 뭐 해주면 돼? 배열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얘네들이 빠짐없이 다 화살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뭉탱이가 서로 다른 세 개한테 1대1로 배열 들어가시면 된단 말이야. 맞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 그러니까 그냥 몇 팩이 들어가시면 돼요. 3팩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 함수의 개수 만드는 거에서 1대1, 그죠? 원래 3팩 3이죠? 얘는 어떻게 되고 동일한 원리에서 얼마? 51 곱하기 얼마? 42 곱하기 얼마? 20 하시면 역시나 2 똑같은 거 2개 줘 나오니까
200분의 1을 한 다음에 어쨌든 그 세 개조 A, B, C의 배열하는 방법인 3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211번으로 좀 갈게요.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수업을 이렇게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개념이 약하신 분은 자꾸 보시고, 그죠? 쓴 거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EBS 틀어가지고 EBS 개념 설명하는 것만 잠깐 봐. 몇 번씩 자꾸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항 정리는 외우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211번 갑니다. 자, 요것도 1에서 9까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 선택하죠? 5개. 거기 멘트에다 밑줄 쳐놓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5자리 수 만드는데 포인트가 9야. 9가 한 번 또는 몇 번 들어가는 5자리 수를 만드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9가 포인트니까 단서 조항에 의해서 9가 몇 번 들어간 경우 한 번 들어간 5자리 수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몇 번째 9가 몇 번? 2번 들어가는 5자리 수 만들면 되겠네. 경우를 이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출발! 9가 한 번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몇 자리 자연수 만들어 지금? 5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9가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야. 맞지? 근데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숫자가 되니까 일단 단서 조항부터 처리하자. 9를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알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5가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9가 들어갔다고 설정을 한 후에 나머지 4자리에 이제 숫자 치우는 경우 생각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1에서 9까지 몇 개 있어? 9개가 있는데 9라는 딱 한 번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는 처리가 끝났단 말이야. 8개 중에서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애들을 결정하셔야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8개. 중복 허락했으니까 여기도 8개. 8, 8, 8, 8이니까 8에 몇 제곱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 플러트. 똑같이 몇 자리 수를 만드는데 5자리 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9를 몇 번 써야 돼? 그러면은 서로 다른 5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 몇 자리에 2자리를 선택해서 거기에 9를 넣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9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5시 얼마야? 됐죠? 왜 5P가 아니야? 들어가는 숫자가 9로 똑같은 애가 들어가게 되면 맞지? 9, 9는 배열해봤자 어차피 똑같다고. 그러니까 자리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9하고 9가 2자리 차지했다고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에 남은 자리에는 9를 제외한 아까처럼 8개의 숫자 중에서 넣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에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나눠서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2번 가볼게요. 212번. 선생님들 남자친구 없어요? 이현이도 없고? 경민 여자친구 있어요? 너 오늘 어디 아프냐? 이따가 늦게 오래 나길까봐 지금 벌써 저기 베이스 까는 중이에요? 약간 컨디션 안 좋으시지? 이번에 여자친구 있지? 없어요? 능력들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구만. 자 212번 갑시다. 아마 이 짝꿍이 있어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다 짝꿍이 없어가지고 이거. 자 212번 가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 거기다 밑줄 씌우고 니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야. 치역이라는 게 뭡니까? 화살표를 받은 애들 얘기하는 거지? 그럼 걔네들끼리 곱해서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곱하는 애들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들어가면 짝수가 나온다고 곱했을 때 맞지? 그러니까 이 멘트를 읽는 순간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 그치? 여사건, 반대 사건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곱해서 홀수 나오는 경우는 다 홀수일 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 만드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와? 1도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도 갈 수 있는 거? 5가지. 함수의 개수 그렇지. 얘기했으니까 5에 5제곱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뭘 빼면 돼? 홀수만 받는 애들 빼면 되죠? 그러면 1, 2, 3, 4, 5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짝수는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돼? 그럼 2도 3가지 중. 그러니까 3의 몇 제곱? 이렇게 빼시면 답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그럼 남는 애들은 짝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 빠른 번호가? 20번? 220번으로 좀 건너뛰어볼까요? 220번으로. 자, 이제 220번부터는 중복조합 문제네요. 보아하니. 중복조합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푸시는 게 좋다? 문제를 읽으셔서 그 문제를 누구로?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서 푸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 220번의 문제를 보시면 사과 하나 밑줄 쳐. 이거 중요해. 사과 하나. 사과는 1개, 배는 5개, 그 다음에 귤도 몇 개? 5개, 망고 내가 좋아하는 거 5개. 이렇게 있네요. 서로 다른 경우에서 물어봤는데 합쳐서 몇 개 뽑아야 돼? 5개 뽑지? 같은 종류끼리는 구분을 안 해. 안 합니다. 맞죠? 그럼 이거를 방정식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과를 X개 뽑고 배를 Y개 뽑고 귤을 Z개 뽑고 망고를 W개 뽑으면 어쨌든 이 뽑은 애들 개수 다 합쳐서 몇 개는 나오셔야 돼. 5개는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방정식화 시키라 했잖아.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 집중. 이런 거 잘 보라고 앞에서도 했지만 총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하고 귤하고 망고는 5개가 있기 때문에 배만 5개 다 뽑고 나머지 하나도 안 뽑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즉 배나 귤이나 망고는 5개씩 있기 때문에 걔네들만 5개 다 뽑고 나머지 하나도 안 뽑는 경우가 괜찮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야?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X에 2가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 X에 3이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 X에 4가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 X에 5가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는 안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여사건으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사과를 하나도 안 뽑아서 5개 만드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두 번째는 아니 다 합쳐서 5개 뽑을 건데 사과 하나도 안 뽑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로만 몇 개 만들면 돼. 그럼 사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이거 5개 만드는 경우의 수는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사과 하나도 안 뽑아서 5개 만드는 경우나 사과 몇 개 뽑고 1개 뽑아서 5개 맞추는 방법밖에 없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시자 이거지. 그럼 사과에 X에 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Y, Z, W 3개 더해서 얼마 나오셔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다 5개씩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빈 주머니가 생겨도 괜찮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구니 3개 있고 거기에다가 5개의 과일을 담는 거니까 중복 허락돼 있으니까 3H 얼마야? 5라는 중복조합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X가 1 되면 어떻게 돼? X에 1 들어간 거야. 넘겨서 빼면 얼마야? 그렇지. 이때는 3H 얼마? 4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 근데 더 하시면 돼. 국민이 이해되겠어요? 가능해? 자기가 최소한 시간 투자를 충분히 했느냐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싫어서 안 하는데 뭐 계속 뭐 재미가 없어. 그거는 뭐 어떻게든 극복을 자기가 하셔야 된다고. 내가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그거는. 그다음 몇 번이야 이제? 222번 갑니다. 222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네요. 이번엔 고맙게도 색깔은 4가지 색이 있는데 전부 다 몇 개씩 있대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몇 개를 택한대? 6개. 그러니까 고맙잖아? 색깔별로 몇 개씩 선택하는지를 A개, B개, C개, D개, E개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 다 합쳐서 몇 개 만들어야 돼? 6개 맞습니까? 연결이 됐죠? 근데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고? 몇 가지 색으로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색깔이 5개 있으니까요. 색깔별로 몇 개씩 뽑아가지고 6개를 맞추긴 맞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화 시켜놨는데 단서 조항은 뭐냐면 이 6개를 몇 가지 색으로만 만드셔야 돼. 그럼 뭐야? 이 중에 2가지 색만으로 얘를 만들 거니까 나머지 3가지 색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들이 어떤 생각 하셔야 돼? 5가지 색 중에서 사용할 2가지 색을 선택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2개 선택하니까 OC라고 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 처음 나오는 2가지 색으로만 6개를 맞추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하시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집중. 바구니 2개, 6개 담아야 되니까 2H6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이제 왜 틀립니까?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 그럼 얘를 그냥 2H6 해버리시면 뭐야? 한쪽에만 6개 다 들어가고 한쪽에 빵 들어간 것까지도 또 3개 된단 말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려고 뽑았으니까 최소한 몇 개씩은 들어가셔야 돼. 하나씩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6개 중에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으니까 곱하기 2H 얼마로? 4로 가셔야 됩니다. 2H 4로. 선택하려고 뽑았으니까 하나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몇 번? 227하고 228이 있네요. 227 합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덜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마무리하는 계산을 안 하면 종료되면 계산 싹 해서 정리하시고 도장 받으셔야 됩니다. 228번 보세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최소한 3등급 이상, 그죠? 성적이 좀 나오시려면 228 뭐 이런 거 좀 풀 수 있게끔 훈련하셔야 돼요. 기호가 몇 가지 있어? 서로 다른 4개의 기호가 있는데 228번을 옆에 있네. 227번 봅시다. 이거 아니야. 내가 228번 얘기하는 거예요. 227번은 그냥 앞쪽에 원순열 쪽에만 가셔도 요거랑 똑같은 문제들 있을 텐데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죠? 다 뿌리고 돌렸을 때 중복되는 경우로 나눠서 푸는 것 제일 처음에 그죠? 주간 테스트로도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색깔 몇 개 있죠? 8개 있고 색칠해야 될 부분도 몇 개 있어? 8개 있으니까 일단 그냥 다 다른 자리라고 놓고 뿌려버리라 그랬잖아. 그럼 몇 팩 나와요? 그럼 얼마 정도에서도 테스트도 봤는데 이거 좀. 그럼 돌리면 중복되는 경우 몇 번 나와? 4번. 그렇지. 이게 90도 간격으로 90도 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돌릴 때마다 4번 중복될 거야. 그럼 얼마나 나눠? 4번. 이게 답인데 문제에서는 요 놈을 n이라고 할 때 거기에다가 70으로 나눠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70분의 1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동의? 그럼 그냥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곱하기로 표현해서 약분해서 가는 게 빠르겠지. 실제로 8팩을 막 계산해서 하지 말고 8팩이 8부터 1까지 곱한 거잖아.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 뭐 중간중간 약분할 거 약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계산이 빠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뭐 3등급 이상 나오시려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228번 이런 거 229, 뭐 230,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228번 문제 한번 다시 봐봐. 일단은 두 번째 줄에 단서 조항이 있어. 우측으로 가는 표현은 연속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4개의 기호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나오냐 맞지? 그러면 지금 어떤 기호 우측으로 가는 기호에 대해서 연속하면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으니까 요 놈이 배열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 가지고 경우를 나눠서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이거 비슷한 거 앞에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몇 개 사용해서 만들 거야 중복해서 4개의 기호를 사용할 거냐 4번. 그러니까 자리가 4개 있을 텐데 요 놈이 연속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멘트 가지고 어떤 경우로 나눠서 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어. 어떤 경우들로 나눠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 놈이 연속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이놈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연속할 경우를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 그럼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남은 기호들만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각 자리마다 중복 하락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호가 몇 가지씩입니다. 그러니까 3의 4제곱개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두 번째는 뭘로 봐? 요 놈을 몇 번 사용? 한 번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어떤 경우가 있는지 따지는 거는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정말 원초적인 경우의 수 따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거를 딱 한 번만 쓸 테니까 무슨 생각 하셔야 돼? 요 기호 하나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맞지? 요 놈을 어디에 집어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가지. 항상 그 다음 경우를 따질 땐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남은 빈자리에는 요 놈은 쓰면 돼, 안 돼? 쓸 수 있는 거 몇 개씩 있어? 3의 몇 제곱? 3제곱이래. 됐죠? 그럼 이제 요 놈을 몇 번 사용하는 경우로 가셔야 돼? 아까 얘기했죠? 확률과 통계는 자꾸 그냥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요거 2번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있어? 이걸 4C2라고 하시면 틀려요. 이걸 어떤 애들은 이거를 2번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4C2라고 하는데 4C2에는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연속하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기호를 2번 사용할 때 붙어있지 않는 경우는 직접 세야 됩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 하나 있죠. 또 요렇게 되는 경우 또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2번 사용할 때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빈자리는 몇 개 남으니까? 2개 남으니까. 거기에 쓸 수 있는 거 3개니까. 3의 몇 제곱? 그러면 요거 3번 쓰면 무조건 붙죠? 할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싹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경우를 자꾸 나눠보시면 되고 229번도 마찬가지인데 걔도 함수의 개수 쓸 때는 내가 그림 그려서 일일이 해보시라 그랬죠? 그럼 걔도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229번은 계산식이 좀 빨리 끝나.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229번 229번 X에서 X로 가는 애인데 원소가 몇 개 있죠? 6개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 투자해서 합성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합성이 좀 메인 과목인데 내가 합성을 못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최소한의 그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족 공부 시험은 무슨 조건 나왔어요? F1하고 F 얼마라고?
6이랑 곱한 게 얼마?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뭐 당연히 중복 조합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1, 2, 3이 5보다는 작은 애한테 가야 된다 이거고 맞죠? 다 조건은 뭐예요? 4, 5, 6은 어쨌든 2보다는 어때? 큰 애들한테 크기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가 조건에서 경우를 나눠서 가셔야 되겠네. 가 조건에서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두 수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럼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봐. 1하고 6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하고 3하고 여기 두 가지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근데 크기 순서는 나하고 다 조건에 의해서 F1보다는 F6이 값이 큰 애가 들어가셔야지. 가나 조건을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야? F1이 얼마로 가고 F6이 얼마? 6으로 갔을 때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1이 얼마로 가고 F6이 얼마? 3으로 갔을 때를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럼 이거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F1은 어디로 가요? 2로 가고 F6이 어디로 가? 그럼 다 조건 봐봐. 다 조건. 다 조건 보시면 4하고 5하고 6이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기 4하고 5가 6보다 작은 애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1이 2로 갔기 때문에 나 조건에 의해서 그죠? 오케이? 요 4하고 5가 갈 수 있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잠깐만 읽어보시면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요 경우가 없어. 그러면은 전체가 두 가지인데 얘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그냥 답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작업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투자했는지 일주일 동안. 그럼 1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시고 6은? 그럼 이제 나하고 다 조건을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나 조건부터 보세요. 2하고 3이 화살표를 보내셔야 되는데 걔네들은 누구보다 작은 애한테 가야 돼? 5보다 작은 애한테 가야 되니까 1, 2, 3, 4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지? 동의해?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서 2하고 누구? 3이 보낼 2개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래 갔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복해서 몇 개? 2개 뽑으시면 되니까 4H2.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크거나 같다가 붙어 있으면 중복 조합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4H2 쓰시면 되고. 그럼 뭐 얘하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보내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건 뭐야? 4하고 누구? 5가 갈 것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2보다는 어떤 애한테 가야 돼? 2보다는 큰 애한테 가야지. 동의합니까? 2보다는 큰 애한테 가야 되니까 6이 보는 애한테는 작은 애로 가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몇 개 있어? 근데 얘는 아래 갔다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몇 개만? 2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C로 가셔야죠. C로. 2개 곱하면 그냥 그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풀이를 자꾸 그냥 거의 그냥 유형을 외우세요. 그러면 성적이 그래도 좀 잘 나와. 그것마저 안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200 몇 번? 30번. 요게 이제 조금 지랄 같은 겁니다. 230번 문제 읽으세요. 읽는 순간 하기 싫어서 뭐 이래저래 이렇게 자리 10개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나 아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은 풀렸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 자리가 몇 자리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 있어야 됩니다. 나도 풀 때 별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따집니다. 10가지, 10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홀수 번째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가셔야 돼? 흰 공하고 검은 공만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흰 공 몇 개 있어요? 한 개. 검은 공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노란색 몇 개? 세 개. 파란색도 몇 개? 세 개에서 이 10개를 쭉 배열을 해야 되는데 1, 3, 5, 7, 9라는 이 홀수 번째 자리에는 일단은 흰색하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대요? 검은색. 그 다음에 또 문제 읽어보면 어떤 조건이 있어?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연속해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뭐 이런 단서 조항이 있네요. 그럼 제일 먼저 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당연히 홀수 번째 자리에 흰색하고 검은색 총 합쳐서 4개가 들어갈 테니까 걔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자리에 얘네들을 배열할 때 연속하지 않게끔 배열하도록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 홀수 번째 자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자리에 흰색하고 검은색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남았죠. 여기까지 동의해? 그러면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흰색하고 검은색 합쳐서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맨 앞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아시겠습니까? 뒤에 남아있는 게 몇 자리 남아있어? 그 중에 어딘가에 3개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3개 넣을 수,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맨 앞자리에 4개 중에 어떤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나와. 맞습니까? 근데 맨 앞에 건너뛰고 뒤에서부터 넣으면 자리가 몇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4자리에 그냥 흰색하고 검은색 4개 배열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안 생긴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맨 앞에부터 넣어서 해보다가 맨 앞에 빼고 뒤에서부터 넣어서 해보면 뒤에서부터 넣었을 때는 그냥 자리가 4개밖에 없으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그냥 일단은 한 종류밖에 안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직접 이렇게 따져보시면서 하시는 건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빈자리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자리를 무슨 자리로 둔다고? 빈자리로 둔다고. 그러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3개 합쳐서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뒤에 이렇게 몇 자리밖에 없어. 딱 4자리에 4개 딱 넣는 케이스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요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흰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검은색 아니야? 그럼 여기 요 4자리에 요렇게 4개를 일단 배열하는 방법은 흰색 하나가 어디 들어가느냐가 그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흰색 하나를 여기 어딘가에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가지 하시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흰색이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럼 남은 3자리에는 그냥 누가 들어가야 돼? 검은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검은색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남은 3자리에 검은색 넣는 건 그냥 한 가지. 맞습니까? 쓸게요. 이게 흰색 선택하는 방법, 이게 검은색 배열하는 방법. 흰색 어딘가에 넣으면 나머지 자리에 그냥 검은색 똑같은 거 넣으면 되니까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앞에 몇 자리가 붙어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노란색하고 파란색 칠할 때 노란색, 파란색 아니면 파란색, 노란색이지.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야. 나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앞에 몇 가지 나와? 그럼 뭐 노란색, 파란색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들어갔다 치면 남은 자리 몇 자리 남았어? 4자리 남았지. 남은 것도 노란색 2개, 파란색 2개 남았어. 맞죠? 그러면 다 사이사이에 이미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열할 때 이제 이웃하는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몇 자리 있어? 4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서 노란색을 넣어버려. 남은 자리는 알아서 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서로 다른 4자리에 노란색 2개, 파란색 2개를 배열하는 거야. 맞지?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셔도 좋고 총 4자리에다가 4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같은 거 2개씩 있으니까 2팩씩 나눠서 가는 요 패턴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아니면 처음에 두 자리 선택해서 노란색 넣어버리면 남은 자리에 파란색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4C2라고 이해하셔도 좋고. 그래서 일단 첫째 자리를 빈 자리로 놓고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몇 번째로 가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첫째 자리를 채워서 가는 거지. 맞습니까? 몇 번째 자리를 채워서 간다고? 첫째 자리를 채워서 간다고.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시고 첫째 자리 채워서 가겠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5자리 있는데 첫째 자리 채워서 들어가겠다고 하시겠어요? 첫째 자리 채워서.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자리 몇 자리 있어? 4자리. 그 중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 공은 몇 개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3개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일일이 다 써줄게요. 첫째 자리를 채워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첫째 자리를 채워서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첫째 자리를 채워서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있고요. 맞습니까? 또 첫째 자리를 채워서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도 있을 거 아니야. 총 몇 가지 있어? 4가지. 어디 뭐 하나 삐뚤었다? 여기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응?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 경우가 빠졌나? 아닌데? 맞죠? 이 경우 빠진 거지? 이게 총 몇 가지 나와? 4가지. 그럼 각 경우마다 배열하는 경우는 따지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봐요. 여기 첫째 경우를 일단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역시나 이제 4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흰색이 어디 들어가냐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가지 나와? 흰색 결정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흰색 들어갔다고 친다면 남은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검은색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검은색 배열하는 건 그냥 한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빈 자리를 보세요. 빈 자리를. 빈 자리를 보시면 이런 자리들은 사이사이에 이미 누군가가 낑겨 있으니까 연속할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3자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도 이렇게 3자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도 이렇게 3자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3자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이게 배열하는 그 컨비네이션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일일이 경우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다 풀어서 그냥 써드렸습니다. 자, 됐고 좀 집중. 당연히 이쪽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 여기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노 들어가면은 파가 들어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파 들어가면 노 들어가는 2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노파 노나 파노 파로 여기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들어가셔야 돼? 2가지. 그 중에 노파 노라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합시다. 그럼 이제 남은 경우는 뭐 남았어요? 여기 비어있는 몇 자리에? 3자리에. 노란색 2개 썼으니까 노란색 하나에 파란색 2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노란색 하나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배열하는 경우가 결정이 되겠지? 그럼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경우를 나눠서 따져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또 다 해? 아니면 여기다 곱하기 4 해?
이런 경우가 4번이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최종적으로 곱하기 얼마? 4를 해주시면 여기랑 여기랑 더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이제 어렵죠? 어렵다 이번에 경우를 다 일일이 나눠서 해야 돼서 그래. 그 다음 뒤로 갑시다 이제. 이런 거를 철저히 자기가 오답 쓰면서 복습을 하냐 뭐 본인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본인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학년 쪽 가겠습니다. 몇 번? 357번도 해달라고? 오케이. 자, 300 그럼 57번부터 보시면 되나요? 제일 빠른 번호가? 응. 저기 첫 번째가 검은색이네요. 왼쪽 번째가 검은색이네요. 그러니까 흰색이 어디 들어가냐 따지는 경우가 4가지니까 그 4가지 경우에 당연히 앞에가 검은색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 흰색이 어디 들어가냐 흰색이 어디 들어가면 앞에 검은색 왔을 거야. 자 357번 갑니다. 성유도 여기 2학년이니까 다 설명 들었니? 그러면 좀 외워야 될 식구를 좀 알려줬을 텐데 그게 좀 외워서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357번부터 가볼게요. 집중. 자연수 NN에서 요런 게 이제 짱구 굴리기가 힘들다 그랬지. 자 보세요. 357번 x의 n제곱 더하기 누구 x분의 얼마? 2에 다시 몇 제곱이 돼 있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항을 뽑고 싶어? x의 n제곱분의 1이라는 항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요 놈의 개수를 누구라고 한대? fn. 근데 우리한테 뭘 원해요? fn 곱하기 누구? fn n 플러스 1을 해서 거기에 누가 나오도록 2에 15제곱이 나오도록 뭐 n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 그럼 여기가 아직 여기 n 때문에 집중. 이 중에서 요 n번 중에서 얘를 몇 번 뽑고 얘를 몇 번 뽑아서 곱해야 얘가 나올 수 있을까? 짱구 굴리기가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분명히 앞에서 한번 풀어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R번 선택한다라고 정석적으로 놓으실 수밖에 없다고. 그럼 n번 중에서 이 항을 R번 뽑으면 이 항은 알아서 몇 번 뽑아야 돼? 그렇지. n-R번 뽑으셔야 된단 말이야. 총 합쳐서 n번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석적으로 식을 만들려고 그랬잖아. 어떻게 식을 만들어? 요 놈을 R번 뽑으면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애가 일단 생겨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x분의 2를 n번 뽑아야 된다 이겁니다. R번 뽑아야 된다 이거야. R번. 그럼 알아서 x의 n제곱은 몇 번 뽑으셔야 돼? n-R번 뽑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차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누굴 원해? x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애를 원한다고 맞지? 얘는 지수 형태를 바꾸면 x의 마이너스 n제곱이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계산한 거에서 x의 지수가 마이너스 n일 때의 개수를 원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NCR 일단 그대로 두시고 얘가 어떻게 되죠? 2의 r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서 얘랑 곱하면 되니까 x의 지수가 n제곱 마이너스 nr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x의 차수가 누가 되는 걸 원한다고? 마이너스 n이 되는 걸 원하니까 여기 x의 지수끼리 더했을 때 요게 나올 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죠? n제곱 마이너스 n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우리는 누가 되기를 원해?
마이너스 n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거 일로 넘겨. 이제 이거 약간 인수분해 이런 것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일로 넘겨서 n제곱 플러스 n 하시고 얘네 두 개 넘기면 nr 플러스 r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거 누구를 묶어요? n으로 묶으면 n 플러스 1. 얘는 r로 묶으면 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보내버리면 n은 누구야? r이다 이거. 지금 뭡니까? n하고 r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 n하고 r이 같아. 그럼 이 식을 어떻게만 정리하면 돼? n이랑 r이 같으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이 n이라는 애가 들어간 식이 필요한 거니까 r 들어간 자리를 다 n으로 바꿔요. 얘가 누가 돼? nc n. 요 2에 n제곱. 여긴 어차피 계산해서 이게 나오는 경우를 찾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놈의 개수는 이거란 얘기지. 이게 fn이 된다. 됐죠? 이게 fn이면 n은 얼마야? 어차피 1이니까 fn이 누구였다는 얘기야? 2에 n제곱이었다 이거죠. 얘는 2의 n제곱이고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곱해서 2의 15제곱 나오는 거 지식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fn 2의 n제곱 나오면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죠? 아니? 집어넣어서 엔트리를 똑같이 보여요? fn이 2의 n제곱이라고 나왔으면 f의 n 플러스 1은요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냐.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몇 번이야 이제? 이게 뭐 현장 강의가 아니라 뭐 이게 라이브 나 혼자 찍는 거랑 똑같은데? 258번입니까? 네, 258번 봅시다. (11에) 몇 제곱 나오죠? 12제곱에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의 수를 구해서 다 곱하래잖아. 맞습니까? 네. 그럼 뭐 이 정도는 그래도 2학년이 좀 해봤으면 11을 어떻게 바꿔? 10 더하기 1의 몇 제곱? 12제곱 이렇게 바꿔서 요거 2학년이 쓰셔야지. 12번 중에 10이 한 번도 안 들어가면 이거고 12번 중에 10이 한 번 들어가면 곱하기 10이고 12번 중에 10이 들어가면 10의 제곱이고 그 다음 더하기 12C 3의 10의 몇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푸트 치는 이유는 아마 알 거야. 우리는 자리가 몇 자리까지만 필요해 지금? 1000의 자리 숫자까지만 필요하니까. 얘 얼마입니까? 얘는요? 얘는 계산하시면 얼마야? 66이죠? 이거 계산하는 거 66은 되죠? 6 곱하기 11이니까 66에다 덜 곱하면 얘는 얼마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을 6으로 나누면 2니까 22에다 10 곱하기 220 그럼 220에다가 뒤에 공 3개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1000자리부터 해서 1의 자리까지 어차피 다 0. 그럼 요 지호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애들의 숫자는 다 0이니까 어차피 의미 없어. 됐죠? 이것만 더하면 얼마 나와? 6721. 그럼 각 자리 숫자들 다 곱하라니까 6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1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몇 번이야 이제 364번인가요? 364번 정도 봅시다. 요거 완별 쳐놓고 364번 정도는 질문이 나오면 내가 기분 좋게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300 이거. 자 근데 이거 풀려면 이거 좀 아셔야 돼요.
324번 풀 때 내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컨비네이션 계산 방법 내가 아마 누누이 강조하긴 했을 텐데요. NCR이라는 거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누구용이 분자에 뭐 들어가요? 네가 대답해. 그다음 뭐 들을 의지가 없으신 분은 그냥 이거 빼. 학종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거 그냥 빼고 가셔도 되지 뭐. 이거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는 건데. 뭐 나와 이거? 계산할 때 분자에 누구 들어갑니까? 분모는요? 그럼 이 놈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 놈을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철저하게 암기를 해놓으시라 하겠습니다. 알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기 문제를 가만히 쪼려보시면 fx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fx라는 애가 나오는데 99 컨비네이션 누구? x 곱하기 분모 미수분해가 뭐 나와? x 플러스 1 곱하기 누구? 2분의 분자가 100, 1100이라는 게 요게 살짝 그죠? 이게 1100이지. 분자가 1100인데 그게 100의 제곱 더하기 100이다. 요렇게 니네 눈에 좀 들어오시느냐 안 들어오시느냐가 관건이라고. 얘를 100으로 뽑아내면 한마디로 1100이라는 애가 100 곱하기 101로 니들 머릿속에 인지가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왜요? 눈치껏 보시면 이거 연속한 두성수 이것도 연속한 두정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얘하고 얘가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니까 머릿속에서 짱구 굴리셔가지고 아 이거 얘를 좀 바꿔봐야겠구나 생각이 드셔야 된다. 얘 위에 몇 팩 들어가? 99. 이거 빨리 봐. 99, 100, 101이니까 이거 곱하면 101팩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다 풀리게끔 돼 있단 말이야. 아래는 99 마이너스 누구? X팩 곱하기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 아니야? 99에다가 100하고 101까지 곱하면 1부터 101까지 쭉 곱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분자가 101팩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101팩. 그럼 빨리 봐. X팩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니까 99 마이너스 X팩 곱하기 X 플러스 2팩 이렇게 됐어요? 나 좀비들 듣고 소 여기서 좀 초롱초롱해서 좀 대답도 좀 너 자꾸 베이스 깔지 마. 너 피곤한 척 자꾸 베이스 깔지 말라고. 나와 함께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된다. 보세요. 나 오늘 새벽 1시에 애가 깨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자가지고 그죠? 예, 진것 때문에 죽을 뻔했네. 자세히 보면 다크서클 여기도 턱까지 낸 거였어요. 잠못 자. 왜 잠을 안 자냐? 말을 못하니까 뭐 의사소통이 뭘 원하는 걸 해결을 해주면 잘 것 같은데 그죠? 계속 그냥 땡깡 부리고 띵띵대고 잠을 안 자니까. 엄마 아빠 사이라는데요. 작전 짜서 서로 모르는 척 이렇게 그죠? 돌아서 자는 척 하시다가 잘 자나요? 애가 엄마 아빠를 다 밟고 다녀. 아시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머리 막 밟았다고. 엄마가 반응이 없어 나한테 가서 내 머리 밟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해. 잘못. 그래도 안 움직이면은 엄마 아빠 요거 들어올려가지고 그죠? 배꼽 있지? 배꼽을 손으로 자꾸 찔러. 그냥 막 미치게 막 돌려 죽겠는데 막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아 그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거야?
갑니다. 너희들도 다 그러면서 자랐겠지, 그죠? 엄마 아빠 고생시키면. 자, 그럼 빨리 봐요. 택분의 팩이네.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이걸 이렇게 돌렸으면 다시 이걸 이렇게까지 돌리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야. 택분의 팩이야. 얘랑 얘랑 더하면 누구 나와? n 나오지? 얘랑 얘랑 더해서 누구 나온다고? n 나오면 이렇게 바뀐다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나와? 그러니까 바뀐다고. 어떻게 바뀌어? 100일 컨비네이션 둘 중에 니들 마음대로 원하는 거 쓰셔도 된다고. 일단은 어차피 그럼 뭐 x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이걸로 쓰신 분들도 얘에서 얘 빼시면 다시 이걸로 바뀌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지.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야? 0부터 어디까지? 근데 이제 만들었으니까 쓰면 여기다 x 0 넣으면 뭐 나와? 120 얼마? 그 다음 1 넣으면 110. 이제부터는 그 2학 문제를 외우신 분들만이 풀 수 있는 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 99 들어가면 컨비네이션 100일까지 딱 떨어지네. 그럼 뭐가 좀 아쉬워? 그렇지. 이걸 이렇게 외우신 분이나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아쉬운지가 온다고. 아쉬운 사람 응용 파야 돼. 이제 뭐가 아쉬워? 여기에 누구까지 좀 있어야 돼. 100일시 0 더하기 100일시 1까지 만약에 다 있었다고 친다면 요것이 2의 101제곱 된단 말이죠. 요게 총 얼마야? 얘가 1이고 얘는 101이니까 다음 102지. 101을 넘겨서 빼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우리한테 물어봤던 애가 빼기 얼마? 102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이제 질문 나오면 나도 풀어줄 때 좀 재미가 나지. 여기 여기까지 처리. 자, 넘어가세요. 165. 또 괜찮아요. 165도 괜찮습니다. 좀 165번에 고1 때부터 배웠던 부분문서, 시그마에서 나왔던 부분문서, 고3 때까지 무조건 그죠? 칼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문서입니다. 그래서 부분문서를 보통 거기처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고. A, B분의 분자 1로 놓고 부분문서를 대부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빠요. 아시겠어요? 봐요. 부분문서는 반드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냐면 분모가 두 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분자가 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형태의 하나의 분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수가 반드시 분모 앞에 거분의 1에서 분모 뒤에 거분의 1로 분수 두 개짜리로 쪼개진다는 뜻이야. 부분분수란 말이야. 하나의 분수가 두 개의 분수로 쪼개진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그 하나의 분수가 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나요? 그걸 이렇게 하트 쪼개기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하트 쪼개기 해보시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이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AN,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뭐 이런 모양도 니들의 부분분수로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두 개 곱했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죠? 네. 얘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이렇게 빠진단 말이지. 이거 말고도 많아요. 부분분수로 좀 보기 애매한 모양인데 꼭 이렇게 뉘앙스를 갖고 있으셔야 그게 이렇게 바뀐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많다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풀어도 되는데 뭐 이런 것도 하나 좀 봐두시라고 해서 뭐 자세한 예제를 많이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좀 봐보시면 좋을 겁니다. 나한테 배우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 365번 보시면 그러니까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이 누가 나와요? 다항식이 4x 플러스 1의 n제곱인데 여기서 우리는 x의 누굴 찾아야 돼? x제곱의 개수 찾아야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맞지? 어떻게 됩니까? n번 중에 2번 누굴 뽑아? 4x만 뽑으시면 돼. 1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괜찮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요거 x제곱 어차피 얘니까 4의 제곱 얼마야? 16. 얘는 16 곱하기 nc2라는 애가 우리가 원하는 누구야? fn이다 이겁니다. 맞지? 여기 fn이요 여기 fn. 그럼 그 애들을 거기다가 뭐 하래? 집어넣어서 하라는데 이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 이거 계산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거 16 곱하기 얘 계산 어떻게 하죠? n 곱하기 c를 누구로 나눠? 여기 약분돼서 이게 뭐로 들어가? 8 곱하기 n 곱하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맞지? 요렇게 해서 넣어주셔야 뭔가 눈에 들어오구나. 요렇게 해서 넣어주셔야. 그럼 분자에는 다 10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 계산할 때 그냥 10으로 다 묶어버릴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갈 때마다 분모의 요식에 뭐 2나 3이나 4나 쭉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도 계속 얼마가 나와? 8이 나오지. 그러니까 분모도 얼마를 뽑아 놓을 거야 내가? 그럼 이제 4분의 5를 뽑아 놓고 가겠다 이거 알았습니까? 그냥 써보면 눈에 들어오죠 뭐. 여기다 2 들어가면 뭐 나와? 실례가 안 된다면 1 곱하기 2분의 1 나오죠? 플러스 누구 나와? 2 곱하기 3분의 1 나오죠? 됐지? 마지막 어디까지 넣는데? 10이니까 10 들어가면 뭐 나와?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귀신 목소리야. 니네는 부부의 세계 이런 거 안 보죠? 안 봅니까? 봐요. 본다고요? 네. 대막상 그죠? 콩가루 집어요. 집중!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얘에서 얘 빼면 1 나오는 거 맞아? 네. 얘에서 얘 빼면 1 나오는 거 맞고? 네. 얘네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 쭉쭉쭉 지워집니다. 부분수 배우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 남습니까? 그러니까 1분의 1하고 마이너스 10분의 1만 나오고 중간은 다 사라진다고 맞지? 그럼 1에서 10분의 1 빼면 얼마야? 답은 앞에 뽑아놓은 8분의 10에다가 10분의 9 곱하는 얘기니까 답은 8분의 9다. 자기가 부분수에 대해서 좀 꽉 깨고 있으신 분들은 설명을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게 36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가요? 367번? 367번 옆에 있네. 걔는 그냥 약간 식정리하는 요령인데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F의 괄호 안에 X 플러스 1 들어간 거지. 368번은 우리한테 알려준 건 X 플러스 1이 들어간 식이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X의 몇 제곱까지? 9제곱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fx잖아. fx fx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a9 x의 부제곱 이렇게 끝나는데 몇 번째하고 몇 번째 물어봐? 상수항하고 몇 번째? H. 1. 그럼 A0는 상수항이고 A7이라는 얘기는 몇 차의 개수야 여기에서? 7차의 개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마스크인데 언제까지 쓰고 있냐. 자 보세요. 토요일은 미쳐요. 그죠? 토요일은 세 타임 있잖아. 세 타임 내내 마스크 쓰고 하냐. 질식사할 것 같아. 자 보세요. fx라는 식이 필요하니까 별로 안 어려운데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누를 대입하시면 돼요? 1을 대입하시면 된다고. 여기 x가 다 똑같은 x니까 거기 x 대신에 누굴 넣어? 그러면은 들어가시면 플러스 1 때문에 여기 안에가 딱 x만 남잖아. 여기까지 동의? 여기 x 대신에 다 누가 들어가요? x 마이너스 얼마가? 1이 들어가시면
fx라는 애가 어떻게 바뀌지? 1 더하기 누구?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x가 되겠죠. 그럼 거기 x 대신에 다 x 마이너스 1이면 뭐 이렇게 되겠지. 우리한테 물어보는 a 제로는 요 식에서 상수항 얼마 나오냐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 소거 제곱하면 상수항 플러스 1 나오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소거. 상수항이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나오니까 상수항은 다 어떻게 돼? 소거돼서 얼마 나옵니까? 0 이렇게. 그럼 몇 차의 개수만 찾으면 돼요? 7차. 그럼 당연히 7차의 개수는 2차나 3차 이런 데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몇 차 이상에서 나와? 7차 이상. 그럼 여기서 7차 이상이라면 x-1의 7차 x-1의 8차 x-1의 몇 차? 2차에서만 7차가 나오겠지. 여기서 7차는 뭐 나와요? 7번 중에 7번 다 x만 7번 뽑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뒤에 짝꿍이 마이너스 1이니까 9, 5 신경 쓰라고. 8번 중에 몇 번? 7번 x를 뽑으면 마이너스 1을 몇 번 뽑아야 돼? 한 번 뽑아야 됩니다. 얘는 9번 중에 몇 번? 7번 x를 뽑으면 마이너스 1 몇 번 뽑으셔야 돼요? 얘는 어차피 1이고요. 얘는 8이긴 8인데 마이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고요. 9시 7은 9시 2죠? 9, 8을 2로 나누면 4고 36인데 마이너스 1 제곱하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서 요놈이 바로 A의 7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67번은 지금 한 거지? 그럼 이제 368번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368번 보세요. 368번. 자세히 하느라고 지금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있긴 한데 남아있는 문항수 X축 푸는 것까지 5개 남아있는 시간 10분 뭐 한 5분 정도만 더 써서 15분 정도 잡고 처리를 딱 해드릴게요. 네, 복습하는 건 이제 니들 몫입니다. 집중! 368번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한테 알려드린 이론 정리에서 9번째 있습니다. 암기하라고 알려준 식 9번째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소미가 약간 문제야. 그죠? 나랑 기존에 이론 정리를 같이 안 해가지고. 일단 잘 봐보세요. 우리 유경이가 꺼내서 같이 보여줘. 암기하라고 했던 거 9번 있잖아. 너도 없어요? 앞에 2학년이 보시면요. 개념 설명할 때 내가 암기하라고 했던 것 중에 9번 있습니다. 9번. 이런 거죠. 1 플러스 x의 20제곱을 1 플러스 x의 10제곱, 1 플러스 x의 뭐 10제곱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내가 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어준 게 마음만 먹으면 이제 1 플러스 x의 1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뭐 5제곱 이렇게까지도 모양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의 5제곱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x의 5제곱의 개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에서는 x의 5제곱의 개수 찾기가 편해요. 그죠? 몇 번 중에서? x의 5제곱을 x를 몇 번만? 그냥 심플하게 떨어진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반반 나눠져 있을 때가 모양이 변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은 니들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x의 5제곱에서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면 여기서 몇 차 나오면 돼? 5차 나오면 되고 1차 나오면 몇 차? 2차 나오면 3차. 그래서 그 경우 수를 다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애인데 그걸 만약에 이 식에서 찾으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5제곱 기준으로 할게요. 5제곱에서 5번 중에서 x를 한 번도 안 뽑아. 그럼 저기 15번 중에서 몇 번? 5번 x 뽑으셔야 돼. 맞아? 그래야 5차 나온다. 5번 중에 한 번, 나머지 짝꿍은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야. 계수해서 5번 중에 한 번만 x를 뽑으면 저쪽에서 15번 중에 몇 번 뽑으셔야 돼? 4번 뽑아야 5차 나올 거 아니냐. 1차, 4차니까. 뭐 어떡하라고. 뭐 반응이 이해가 되면 된다. 뭐 뉘앙스가 있어야 내가 더 인정을 하지. 괜찮아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뭐 나오냐? 혹시 아, 나 이제 수업 힘드네. 50 얼마? 2, 15시 얼마? 3, 50 얼마? 3, 15시 2, 또 50 얼마? 3, 15시 1, 마지막 50 5, 15시 0. 그러니까 마음만 먹은 게 이렇게 끝나는 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거기서 x의 5제곱에서 찾으려면 이걸 싹 다 더해야 나온단 말이지.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까지도 풀기 위해서 이론 정리한 거 그 10개 무조건 꼼꼼하게 계속 외워두시라고 얘기를 했잖아. 문제에서 일부러 나온 대로 내가 비슷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컨비네이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애들이 쭉 더하기로 나오면 이 애들이 의미하는 식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컴컴 곱해서 더하는 패턴은 무조건 이 문제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내가. 앞에 것끼리 두 개 더해. 앞에 것끼리 두 개 더해. 앞에 것끼리 두 개 더해. 무조건 20이잖아. 20은 여기 심플한 형태의 지수라고 내가 얘기했지. 더하는 방법. 그럼 뒤에 것끼리 더하면 0 더하기 5든 1 더하기 4든 2 더하기 3이든 3 더하기 2든 뒤에 것끼리 더하면 5를 유지하잖아. 그 5라는 애가 여기에서 뭘 원하는 거야? 5차의 개수 원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계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지. 그럼 이 문제 보는 순간 뭐야? 컴컴 곱하기에 더해지니까 아 수달 그 새끼가 얘기한 이거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셔서 앞에가 15고 뒤에가 얼마냐고. 앞에가 13이고 뒤에가 얼마야? 11, 그럼 더하면 얼마야? 20, 20이니까 1 플러스 x의 20제곱에서 뭔가를 원하는 걸 텐데 뒤에 것끼리 더하면 계속 얼마냐고. 5, 그럼 몇 차 원하는 거야? 5차, 나 니들한테서 설명 대충 안 했어. 엄청 선입견했다고. 그럼 얼마야 이게 답이? 야, 이거. 니들한테 고3 애들 하듯이 설명 되게 자세히 다 해줬어. 10개 똑같아. 알려드린 거. 수업 대충 안 했다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 69는 빨리 봐.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할게. 나한테 빨리 봐. 69 그 암기하신 분 뭐가 아쉬워? 369는 뭐가 아쉬워? 3시 0이 아쉽다고 맞지? 3시 0만 있었다면 0부터 해서 짝수들만 싹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숫자가 13이었으니까 걔가 2의 몇 제곱? 12제곱 된단 말이죠. 근데 앞에 0이 없지? 그럼 빼기 얼마 해야 돼? 이런 걸 왜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뭐 나도 할 말은 없어요. 여기까지. 그럼 아마 이 문제를 질문한 게 혹시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애 양의 약수에 합구하는 게 안 돼서 질문했으면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괜찮다. 그럼 얘 2를 12번 곱하면 얼마야?
1024에다가 4를 곱해야 되니까 얼마로? 4096에서 1 빼면 4095 이렇게 됩니까? 어차피 짝수에서 1 빼면 홀수 나와야 되니까 4090 얼마? 맞니? 네. 응? 2에 6제곱 빼기 1에다가 2 6제곱 플러스 1.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합차 공식 써서. 그럼 2의 6제곱이 얼마야? 64? 64 곱하기 얼마? 이게 또 좋네요. 소인수분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거 소인수분해해서 쭉 쓰시면 3의 제곱 곱하기 누구? 5 곱하기 7 곱하기 13 이렇게 나옵니다.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려면.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고1 때 배우지 않나?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지수에다 일씩 더해서 곱하면 되니까 그건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건 고1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집중! 요 숫자에 양의 약수에 누구? 총합 구하는 거 요령을 알고 계세요. 그냥 요령을. 소인수가 몇 종류 있어? 4종류 있지? 그럼 다 끊어. 이렇게 종류별로. 4종류로 끊으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를 쳐서 3의 제곱의 약수부터 다 더해. 3의 약수는 이제 3의 제곱의 약수 누구 있어? 1 더하기 3 더하기 누구? 닫아. 또 가로에서 또 곱해. 그 다음 5의 약수 누구 있어? 1 더하기 5 또 가로 닫아. 또 곱해. 1 더하기 7 또 가로 닫아. 곱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소인수마다 약수들을 다 더한 후에 다시 싹 곱하는 거야. 이게 약수의 총합 나온다고. 됐습니까? 요거는 총합 구하는 요령은 알고 계셔야 돼.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총합 구하는 거 이렇게 터득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370, 372, 375 3개 남았죠? 370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건데 집중. 이거 혹시나 중학교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했을 때 못 풀어요? 그걸로 외우고 계신 분들은 풀 수 없게끔 확통으로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N각형의 누구요? 대각선의 개수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오각형 생각해요. 대각선도 선분이지. 이거 점 몇 개 있어? 그럼 5개 중에서 선분 만들려면 점 2개 뽑으면 돼.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웃한 애들은 대각선이 아니라 변이라고 하잖아. 그럼 오각형이면 변이 몇 개 나와? 그럼 이렇게 점들끼리 이어서 만드는데 니들이 만약에 마방진 막 그리잖아. 이 선분들 중에서 요 5개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5개 이렇게 빼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따라서 N각형이면 점이 N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몇 개 뽑아. 근데 거기에서 N각형이니까 변이 당연히 몇 개 있겠어. N을 빼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C 빼기 N이다.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뭐야 3, 4, 5에서 10까지 넣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빼기 3, 빼기 4, 빼기 5, 빼기 6 해서 빼기 10까지 생기겠지? 그럼 빼는 건 한데 뭐라? 그럼 3 더하기 4 더하기가 어디까지? 10까지 더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빼면 되고. 앞에가 뭐가 돼? 앞에가 3 들어가면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해서 10C 2까지 더한 거에서 얘를 빼셔야 된단 말입니다. 맞지?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 선생님이 얘기한 파스칼의 삼각형을 잘 그죠? 앞에서 한번 복습하여서 놓으신 분은 컴비네이션끼리 더하는데 뒤에가 다 2로 똑같거든? 그럼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셔야 되고 내가 분명히 파스칼의 삼각형은 앞에가 1부터 출발하나 보라고 했을 겁니다. 3C2는 3이에요. 맞죠? 출발하는 애가 1이 아닐 때는 출발하는 애는 얼마? 출발하는 애는 3C3을 더해서 출발하는 애를 1로 맞춰주라 그랬지?
그럼 나중에 계산한 거에서 얼마 빼야 돼? 120. 1 더 빼셔야 됩니다. 맞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죠? 나한테 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집중. 10.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나와? 4C 3이니까 여기 뒤에가 앞뒤가 하나씩 커지죠? 네. 쭉 가시면 항상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11C 얼마? 거기에서 이거 다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었나? 370? 그럼 372랑 375번? 뒤에는 되게 쉽습니다. 372랑 375 합쳐가지고 3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372. 372번 보시면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없어? 372번 보시면 아쉬운 게 없죠? 예. 왜 아쉬운 게 없어? 앞에가 2n 플러스 1로 출발하니까 얘가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부터 해서 출발했다고 친다면 항해계수 짝수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앞에 반, 뒤에 반 중에서 뒤에 반 물어보는 거야. 맞아? 얘는 뭐야? FN은 2n 플러스 1제곱에서 1 빼는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그냥 누구? 2n 제곱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보면 아 이거 4의 n제곱이구나 집어넣어서 1014 나오려면 1014는 2의 10제곱이니까 아 n이 5면 되겠구나 해서 그냥 보고 암산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거 할 때 제발 부탁인데 앞에 거 꼼꼼하게 정리하고 들어가. 알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375번 보시면 뭐가 아쉬워? 375번 뭐가 아쉽습니까? NC? 0이 아쉽죠? 375번은 뭐야? 2n제곱 빼기 1 들어가셔야죠. NC 0이 아쉬우니까 그럼 지금 이놈이 누구의 배수가 돼야 돼? 그리고 범위는 12하지. 그럼 이거는 이제 규칙 찾는 거야. 모의고사에서처럼. n에다가 1, 2, 3, 4 넣어보면서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때마다 7의 배수가 나오는지. 여기 같은 경우 n의 범위가 너무 작아요. 보통 50에서 100 정도 준다고. n에 1, 2, 3, 4 집어넣으시면 n에 누가 들어갈 때? 3이나 6이나 9처럼 3에 배수가 들어갈 때 7의 배수가 됩니다. 그 정도는 직접 해보시는, 그죠? 최소한의 노력은 있으셔야죠. 3, 6, 9만 더하면 돼, 12야. 다 더하면 얼마야? 14. 그래서 질문 나온 거 분석해 보면 아직 식이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 암기 천천히 다시 하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니들 중간고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뭐 싫은 소리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냥 뭐 활동을 하기 싫으면 반을 옮겨도 좋고, 그죠? 뭐 알아서 이런 거 하시고 여기서 할 거면은 잔소리 들으면서 악수같이 해. 니들 선배들 보면은 학통이 단위수가 적으니까 대충 하다가 막판에 가서 한 일주일 남았을 때나 조금 하려고 빼작대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째고 도와달라 그런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잔소리를 좀 할게요. 챙겨! 가자! 그럼 내가 해준 걸로 교재가 싹 정리가 된 사람, 내가 해준 걸로 교재가 딱 정리가 된 사람, 또 일일이 봐야 돼? 알아서 대답해 빨리. 오는 거 됐어? 됐어? 오늘 거 정리 다 됐어? 어차피 넘어가냐? 어? 진짜? 안 해도 돼? 쌤, 저 2학점이 안 들어. 2학년이 안 들어간대? 아, 합격? 지금 나왔는데? 그